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추세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오늘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색깔은 다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중기, 이게 장기 이평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이평선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이평선들이 있고 또 이평선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의 갭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죠. 비트코인으로 보니까 조금 타점 같은 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알트코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갭이 이거는 좀 큰 편이에요. 보통 이따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 단기 이평선은 7일과 14일은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안 나서 이렇게 갭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기 이평선부터 갭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려놓은 이 하얀색처럼 갭의 크기가 단기 이평선과 별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갭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단기와 중기의 갭의 차이가 크거나 작거나 할 때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5초만 기다려봤다가 없으면 제가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횡보를 오래 하면 시호님이 거의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은 중기와 장기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갭의 크기가 크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이평선도 갭의 크기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처럼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갭이 큰 경우에는 하락이나 상승이 가팔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락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상승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이평선의 갭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캔들이 그 이평선의 갭을 메우려고 상승을 하려면 단기와 중기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올라가면 여기를 닫고 곧바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기보다 올라가면 여기를 닫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빨리 내려왔기에 이거를 다시 너무 빨리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횡보 후에 길을 모으고 다시 발산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옆으로 가격대를 쭉쭉쭉쭉쭉쭉 밀어주면은 위에 있는 이 중기와 장기 이평선은 이런 모습으로 점점 이평선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캔들들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가 뚫고 크게 발산을 합니다. 이런 모습도 혹시 제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보셨던 기억이 나실까요? 이평선과 캔들의 갭은 크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줄어들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평균치가 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의 이평의 갭이 커지게 돼요. 근데 얘가 자리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쭉 캔들 가격대를 밀어주면은 위에 있는 평균 가격 중기 이평선은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캔들이 옆으로 밀기만 해도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갭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횡보를 해야 위에 있는 모멘텀 이평선들이 점점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길을 모으고 이평선과의 갭이 줄어들 때 캔들이 발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이게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보를 하면서 매집할 기회를 잡는다는 게 뭐냐면 보통 횡보는 언제 하나요, 여러분? 횡보는 언제 할까요? 세력들이 그쵸? 마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락 후 가격대를 위로 쭉 발산을 했어요. 급등 코인에서 나오죠, 많이. 뭐 CU 보여드릴게요. 왜 이평선이 중요한지. 급등을 하는 코인들이 이게 나락을 가요. 그 다음에 횡보를 쭉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를 할 때 가격대가 어떻나요? 횡보할 때 하락을 하나요? 아니죠.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 저점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옆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쵸? 그럼 이 모습 다음엔 뭐가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린 거 하락 후에 옆으로 캔들을 쭉 밀어주기만 해도 7일보다 위에 14일선이 더 위에 있죠. 이 14일선이 캔들이 옆으로 밀어주기만 해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7일선과 14일선의 갭이 줄어들죠. 우리는 이거를 단순 횡보한다 라고만 하지 않고 길을 모으면서 이평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에 발산을 크게 한번 빡
해주겠죠. 근데 얘는 너무 신규 코인이어서 62일선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186일선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급등하고 급락하는 코인들은 그래도 만들어진 지 한 1년, 2년은 지난 코인들로 보는 게 좋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BCH 코인이 있죠. 제가 횡보할 때 가장 좋아하는 코인입니다. 횡보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코인. BCH 상장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말씀드린 1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쭉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할 때 급하게 하락이 나오니까 점점점 이 갭이 커집니다.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들의 갭이 하락할 때 계속 커지죠. 하락을 할 때 여기선 이만했지만 하락의 끝부분에서 보면은 네모가 더 커졌죠. 하락이 가파를수록 우리는 중기와 장기 그리고 단기와 중기의 갭이 더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가격을 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버려서 봤을 때 단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지겠죠. 그러면 중기도 장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집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캔들이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 시간들에서 여기 박스권 그리는 방법을 배웠었죠. 매물대를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고 그 라인들을 깨지 않는 박스권을 쭉 만들어줬어요. 급락하는 캔들의 꼬리 라인은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 꼬리 라인이 저항대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도 여기서 잘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은 22년 6월 15일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돌파를 할 때는 23년 6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약 1년간 횡보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점을 만든 뒤에 옆으로 쭉 밀어주는 박스권 횡보가 이어져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배웠던 거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옆으로 가격대를 캔들이 밀어주면은 위에 있는 이평선들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게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중기 이평선이 가장 먼저 내려와서 단기와 갭 차이를 없앴어요. 그리고 박스권 횡보를 하니까 옆으로 가격대를 밀어주니까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쭉 내려와 주면서 갭 차이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372 제가 이거는 14일선의 진화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14일선의 진화 단계 모멘텀 자리 이 구간을 박스권이 끝나는 지점에서 강하게 뚫어줍니다. 근데 사실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줄 때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 장기 이평선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추세가 전환이 되죠. 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도 우리가 배웠던 매물대나 캔들 그리고 거래량 여기서부터 강하게 터졌죠.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보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평선이 캔들이 가격을 옆으로 쭉 밀어주면은 점점점 완만해지면서 이 이평선들끼리의 갭이 줄어든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 후에 급락을 하고 횡보를 할 때 옆으로 쭉 밀어주면서 에너지를 모은다는 이유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평선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갭이 너무 급격하게 생기니까 이 급격한 갭이 완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을 우리는 급락 후에 횡보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 후에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평선이 쭉 내려와서 완만해지면서 길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거래량도 같이 터지죠. 보통 중기 이평선을 넘어서 이 186과 217 장기 이평선을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발생을 같이 해요. 그래야 매수세가 붙으면서 여기를 뚫어주겠죠. 그리고 단기가 중기를 뚫어줄 때도 골든 크로스를 하는데, 중기가 장기 라인을 뚫어줄 때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나가지면서 아래에 있던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로 다시 올라왔죠. 다시 7, 14, 62, 그리고 옆으로 가격대를 밀어줄수록 186, 217, 372 이렇게 정배열로 바뀝니다. 정배열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쭉쭉쭉쭉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격대가 다시 올라가죠.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급등하고 급락한 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쭉 보이면서 이평선을 모으는 건 잘 보이는데, 급등 후에 거기서 가격대를 지키면서 이평선이 올라오는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아마 롱이 숏보다 유리한 이유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버티질 못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매수를 받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구간들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고점인데 여기서 가격대를 버티면서 쭉쭉쭉쭉 옆으로 밀어주는 모습은 잘 못 보셨죠? 입절 물량과 매집 물량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SSV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근데 반대로 또 떨어질 때는 이 14일선이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롱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때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떨어질 때는 여기는 이쁘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중기 이평선이 또 장기를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평균 가격이 단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혹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예전에 생각했는데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것도 정배열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단기에서 중장기 위로 뚫어주면서 위로 올라서 주고 있죠. 7일선이 가장 위로 올라섰어요. 중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이런 것도 정배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봉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4시간 봉에서 보는 거, 지금은 이쁘지는 않네요, 모습이. 윤희가 조금 이쁘네요. 4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단기가 중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줬죠. 쑥. 그리고 장기도 강하게 뚫리면서 올리는데 이 372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나온 거나 4시간 봉에서 나온 거나 15분 봉에서 나온 거나 이런 똑같은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은 움직여주는 모습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똑같이 나와줄 확률이 커요. 근데 일봉에서 나온 거랑 15분 봉에서 나온 거는 퍼센티지의 크기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 일봉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길게 먹는 거고, 이런 모습이 15분 봉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좀 비교적 짧게 먹는 거겠죠. 지금 4시간 봉에서는 이 캔들이 7.7%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15분 봉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한 2.3%, 3% 이런 식으로 좀 짧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주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평선만 보기보다도 이런 캔들의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마감 모습, 장대 양봉으로 쭉 올렸죠. 꼬리도 짧고. 그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 모든 봉에서 다 출현하면요, 모든 봉에서 다 모습이 같은 시간 프레임대에는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보면은 일봉에서는 이제 중기 이평선에 닿았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근데 4시간 봉에서는 한참 전에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장기에 닿았죠. 시간봉도 볼게요. 시간봉은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근데 15분 봉으로 보면은 훨씬 전에 그런 시그널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날봉보단 4시간이, 4시간보단 시간봉이, 시간봉보단 15분 봉이 조금 더 예민하게 보여줘요. 무슨 뜻이냐면 날봉에서 나오는 시그널보다 15분 봉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훨씬 더 빠르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날봉이나 주봉 이런 큰 시간 프레임에서 보냐면요, 15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나오는 거는 모양이 이뻐도 그 이쁜 모양이 컨펌이 될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근데 1시간 봉보단 4시간 봉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신뢰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더 큰 시간이 만들어낸 캔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4시간 봉보다 컨펌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15분 봉에서 나왔다는 거는 조금 더 빠르고 예민하게 만들어진 캔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쁜 모양이 나오기까지 되게 작은 시간대에서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런 시간대, 이런 이쁜 모양이 일봉에서 나왔다는 거는 한 30일, 2달간에 거쳐서 이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1시간에 거쳐서 15분
15분 봉으로 봤을 때 1시간에 거쳐서 이쁜 모습이 나와주는 것보다 일봉으로 봤을 때 한 달에서 2달간 움직여주면서 천천히 이런 이쁜 모습을 만들어줬을 때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인스턴트 음식보다 장인이 만든 셰프의 음식이 조금 더 정갈하고 고급스럽죠? 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나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인스턴트보다 장인이 만든 걸 먹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모수예요. 안성재 셰프가 만든 걸 먹는 걸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겠죠? 그래서 예민하게 이런 단타의 타점, 스캘핑 타점을 잡는 건 15분 봉으로 봐서 짧게 먹는 게 가능하지만 15분 봉으로 확인을 해서 길게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쁜 모습들이 일봉이나 주봉 이런 애들은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일봉은 하루가 걸리고 주봉은 일주일이 걸리죠. 일주일에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이런 이쁜 모습을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쭉 올랐을 때 긴 시간 프레임에서 만들어준 모습들이 조금은 더 신뢰성이 가고 프레임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서 보느냐,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모양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길게 먹을 거냐, 짧게 먹을 거냐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쵸? 힘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려드릴 때 최소 일봉에서는 확인을 하고 이쁜 모습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15분 봉에서 보는 거는 크게 먹지도 못하고요. 또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일봉에서 만들어지면 조금 눌린다 해도 그 모습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니 같은 모습을 볼 때도 고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쭉 밀어주죠. 이렇게 옆으로 캔들이 밀어주게 되면은 여기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캔들이 옆으로 밀어주기만 해도 아래에 있는 중기와 장기 이평선들은 캔들한테 붙으려고 위로 쭉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밀어준다고 치면 중장기 이평선들이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캔들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는 이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의 갭이 점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쭉 올려집니다. 그럴수록 얘네들 갭이 커지겠죠. 근데 얘가 힘을 못 쓰고 옆으로 밀어주면은 아래에 있던 이평선들은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갭이 적어지고 완만해집니다. 얘네들은 지금 캔들이 옆으로 밀면은 급하게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얘가 옆으로 점점 밀어주면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그러면서 캔들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단기와 장기의 모습이 캔들의 평균이 얘가 옆으로 밀면 점점 가격대가 비슷해지겠죠. 그러면서 얘도 상승을 하지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하락기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봉으로 정제된 타이밍에 업데이트 존에 올려두시는 걸까요? 맞아요. 날봉으로 봤을 때 아까 같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아니면 이런 급등을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받고 다시 돌파해서 급등을 할 때 이런 돌파 시점에서 많이들 올려드리죠. 이런 돌파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눌렸다고 해서 아래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돌파하는 시점이나 중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뚫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이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날봉 EMA와 그쵸? 날봉 EMA의 모습도 보고 지지랑 저항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거래량의 모습도 보고 캔들의 크기의 모습도 확인합니다. 두들지를 보시면 제가 안내를 드렸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들즈 안내를 드렸을 때 여기 보시면 중기 이평선이랑 단기 이평선이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얘가 급하게 떨어졌지만 다시 급하게 가격대를 올리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아래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두 개의 이평선 갭이 맞물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서 급하게 강하게 쐈죠. 이게 좀 작아 보이긴 한데 퍼센트지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약 23% 정도를 쏜 겁니다. 23%를 쏘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긴 꼬리의 끝부분은 저항이나 아래에서 받았을 땐 이런 부분 지지의 역할로 한다 그랬죠. 이 만들어준 저항이 세력이 강하게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이 구간에서는 또 매도를 했다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지점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지점이 앞으로도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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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를 뚫어주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롱으로 봐도 되겠다 싶어서 안내를 드렸었어요. 롱으로 안내를 드렸었죠. 근데 이 시점이 이 캔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거래량도 주변에서 많이 터진 시점이었어요. 거래량도 터졌고 이평선도 자리를 잘 지켜줬고 캔들도 이 처음 강하게 저항이 나왔던 지점을 상방으로 뚫어줬죠. 그러니까 얘가 지지를 잘 버티고 캔들이 매물대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지점은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대지만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다시 방어선인 지지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하고 여기를 지지하고 오늘 다시 또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두들스도 아마 3차 TP를 터치한 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기보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어놓고 그 모든 거를 다 부합을 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진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진입을 해보면 상방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근데 만약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봉 마감이 이 선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빠르게 그냥 스로를 날리고 도망가면 돼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여기 터치한다고 스로를 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봉이나 4시간 내가 생각한 시간 프라임 때에서 이 지점을 이탈해서 마감을 할 때 그냥 손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바로 잡았으니까
SL 라인이 굉장히 짧죠. 근데 TP 라인은 다음 지지대까지 쭉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지점이나 아니면 많이 이쪽이 쭉 보시면은 캔들 마감이 이 구간에 계속해서 뭔가가 지지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깨지니까 훅 내려가고 다시 저항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스로는 이렇게 짧게 보지만 최종 TP 라인은 이 구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다 가져가기보다도 위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분할로 익절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TP는 약 20% 정도가 되지만 여기를 마감해서 이탈을 한다고 봤을 때 뭐 3.7%에서 길게는 뭐 6% 정도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코인들이 있으면 여기를 계속해서 터치를 해요. 터치하고 떨어지고 터치하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 라인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럴 때는 리스트업을 해놓고 여기를 뚫어줄 때까지 매매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들즈는 예전부터 계속 좋아 보이네요 하고 마지막에 돌파하는 시점에서 관심 종목에 넣었었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우와, 그거는 어떤 코인인가요? 잘 떨어졌네요. 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군요.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배운 거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기보다 뭐 10불, 20불 투입을 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셨네요. 이평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보셨던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셨거나 한 번 더 설명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했던 것 중에 횡보하는 이유 그리고 이평선이 갭이 크냐 작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에 나올지는 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평선 갭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해되는데 내일은 모르시겠어요? H 이것도 지금 괜찮네요. 여기 이전 고점 라인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올렸다가 아까 두들즈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 라인 위에서 마감하면은 내일도 이뻐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평선이 틀릴 때는 그리고 이평선만 보기보다도 캔들의 크기랑 거래량을 같이 보시고 진입을 하되 스로는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스로를 넓게 잡으면 하나가 털리고 하나를 익절을 해도 멘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스로를 길게 가져가지고 TP를 짧게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를 털리면 여러 개를 익절을 해야 맨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단기 이평선이랑 중기 이평선이 굉장히 갭이 좀 크잖아요. 근데 짧은 애들이 있어요. 찾아보다 보면은. 알파인도 오랜만이네요. 얘 올라오고 있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애보다 중기 이평선의 갭이 엄청 넓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넓은 애들은 만약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여기를 터치하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이평선의 갭이 짧은 애들은 ACT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중기 이평이랑 이렇게 단기 이평이랑 굉장히 갭이 짧았어요. 맞아요. 62랑 186의 갭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봤던 애는 단기 이평이 여기 있었는데 중기 이평선이 이쯤 있었죠. 근데 얘는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의 갭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락 후에 횡보하는 기간이 길게 되면 위에 있는 이평선은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 이 친구, 지금 보통의 코인들이 이 10월 10일에 바이낸스 하락발 이후 계속 저점을 내리고 있는데, 이 ACT 코인은 이 저점을 지키면서 옆으로 계속 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갭이 큰 애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옆으로 계속 밀어주니까 중기 이평선이 빠르게 완만하게 옆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강하게 올랐죠. 근데 얘가 상승을 할 때 중기 이평선에 닿으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려오는 코인이었죠. 이 정도 갭에서 아까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상승을 할 때 여기를 막고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알파인 코인의 경우. 근데 얘는 벌써 여기에서 중기 이평선을 뚫어준 거예요. 중기 이평선을 뚫어줬으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밈코니까 시가총액이 또 작고 몸집이 가벼우니까 쭉쭉 올라서 줄 수 있는 거죠. 방금 이 코인을 보고 아까 알파인 코인 중기 이평선이 위에 있죠. 아까 ACT는 벌써 뚫어주고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얘는 너무 위에 있으니까 닫고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서 익절 물량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옆으로 밀어주는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곧바로 하락을 해도 옆으로 밀어주면서 가격대를 지켜주면 위에 있는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완만해진다. 갭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뚫어주고 위로 올라갈 때 힘이 점점 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급락을 해버린 코인은 급락을 해버렸죠. 빡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코인은 아직까지 얘가 횡보할 기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중기 이평선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완만해지는 시점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좀 더 많이 해야 이평선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평선 세팅을 하시고 보시면은 얘가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평선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평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또 이평선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녹음은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